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좀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나도 3%, 내 와이프도 3%, 가족들 3%씩 다. 그거 다 합치면 그냥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소액주주 의사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좀 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집중 투표제를 요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것들이 일단 3%를. 네. 사실 이게 또 양측의 또 입장이 좀 엇갈립니다. 사실 네.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네. 가혹하다는 사실 입장도 있고. 네. 보시기에는 3%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3%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볼 때 포인트가 한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좀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거는 금방 얘기했던 불투명한 지배구조하고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얘기하신 3%룰. 3%룰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감사위원이 있어요. 감사위원은 감독하는 이사란 말이에요. 감독하는 이사,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감독을 하는 감사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가 있는데 이 이사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뭐 3%는 정해놨지만 나도 3%, 내 와이프도 3%, 가족들 3%씩 다. 그거 다 합치면 그냥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의사결정 사이에 좀 불법적인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들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감사위원을 정하다 보면 자기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를 강화시킨 거는 다 합쳐서 3%를 넘지 못하게 해라. 예전에는 뭐 3% 뭐 이렇게 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특수관계인 가족, 계열사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3% 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둘 다에게 불만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3% 룰만 가지고 소액주주의 어떤 이익을 충분히 대변한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아니지라고 하는 게 이제 3% 룰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기업 대주주들은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적대적 M&A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3% 룰이 좀 문제가 있고 3% 룰 때문에 뭐 책임성도 굉장히 그러니까 3% 룰뿐만 아니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시킨 거는 이사가 예전에는 회사에 크게 이익을 해야지만 않는다면 의사결정을 내린 거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주주들을 보호하는데도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처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3% 룰을 이제 보면은 뭐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우호적인 다른 주주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3% 룰만으로는 완전하게 독립성을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독립성을 가진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소액주주 의사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아무리 소액주주들이 모여도 이게 의결권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요청한 게 집중 투표제를 요구를 한 거예요. 좀 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 여러 명의 이제 그 이사를 한꺼번에 여러 명 이사를 한꺼번에 선출할 때 주주가 가진 표를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한 사람이 10개의 주식을 10주를 갖고 있으면 3명이면 30주를 한 명한테 30주의 의결권을 다 몰아주는 거를 이제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좀 하도록 해달라 소액주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경은 그거죠. 네, 그다음에 재계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죠.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 룰이 약하다라고 해서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소액 주주들이 단합해서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계속 반대 의견이 나오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어려움을 투자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투자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주주들의 돈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 하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좀 타당성을 좀 잃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적대적 주주의 영향력이 좀 강화되는 부분. 그래서 집중 투표제 3% 룰이 약하다고 해서 네. 집중 투표제가 좀 악용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좀 투기적인 주주들이 많이 들어올 네. 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경영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네. 거를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경영권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3% 룰의 이게 전체적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죠. 보면 네. 꼭 3% 룰에 그죠, 그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양측 입장이 모두 일리는 있어요.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도 다 일리가 있다라고 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좀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네.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할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 도입 이후에도 지금 집중 그 투표제에 대한 부분은 바로 도입하지 않고 네. 지금 좀 단계적으로 네.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좀 보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그 주주 의사를 그 의결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바로 지금 하지는 않고 유예를 두고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IT도 다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대기업 우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부터는 조금 더 네네. 아직 시기를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단계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논란은 많지만 그 처음 발걸음을 이제 뗀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제도를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목적 자체가 그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좀 더 받을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자체가 뭐 회사 경영이 특정 대주주나 또는 경영진의 이익에만 너무 편중되지 않고 모든 주주의 어떤 그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거다라고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 배경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 가치 제고가 올라가면요 투자 유입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면 경영의 투명성도 제고가 되게 되고 투자자들이 신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제 국내 투자자들뿐만 우리 이제 국내 시장 많이 버리고 해외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자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거 되게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거나 또 고용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배 구조를 개선한 게 기업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게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고 기업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자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